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안면거상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뭐 안면거상 이외에 많은 동안 성형들, 뭐 뿌띠 성형, 또 레이저, 실리프팅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하게 효과적인 것은 뭐 안면 거상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면 거상이 나온 지가 안면 거상이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처음으로 안면 거상 한 게 마스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왔지만 죄송합니다. 1916년에 처음 안면 거상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벌써 110년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동안 사실 안면 거상이 하나의 수술 기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발전했고 지금도 또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면거상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스마스층이라는 거. 스마스층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스마스층이 뭐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는 뭔지 잘 모르실 텐데, 피부 아래쪽에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제일 바깥쪽에는 피부, 그 아래쪽에는, 근막, 뭐, 근막이라는 것이 이제 스마스인데, 결국 뭐랑 비슷하냐 하면요. 이렇게 오렌지의 단면을 보면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노란 부분이 피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안쪽에 오렌지의 그 각각의 알맹이들을 싸고 있는 막이 또 있죠. 그게 이제 근막이에요. 얼굴로 치면 얼굴은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어떤 일정한 구조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저작근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침샘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걸 그냥 통틀어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해서 근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영어로는 fascia라는 좀 더 일반적인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근막들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겉포장이 있는 거고 안쪽에는 이런 속포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속포장 사이에는 이렇게 하얀 이거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사실 요 하얀 부분이 바로 스마스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스 중에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싸고 있는 것도 있고 바깥쪽에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그 얼굴 모든 신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신체 조직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흐물흐물한 연부 조직이 말이죠. 노화라는 것은 이 포장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 겉포장도 느슨해지지만 속포장도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바깥쪽에 있는 피부, 겉포장만 이렇게 싸는 수술이었다면 최초에 아까 그 1916년에 했던 그 렉서 그분이 했던 건 점점 이 안쪽에 있는 속포장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건가 라는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속포장 결국은 뭐 다층 안면 거상, 뭐 심층 안면 거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속포장을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김학영 원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안면거상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수술 상담 아니면은 환자의 경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면거상술의 부작용과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면거상술 시 안면신경 손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관자 쪽 절개는 헤어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탈모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많이 걱정하시는 흉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모든 수술의 초기에 생길 수 있는 혈종이라든지 흉살로 인한 울퉁불퉁함 등을 초반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작용이 걱정돼서 못할 수술은 아니라는 거고요. 재수술을 하다 보면 1등 컴플레인은 역시 기대치에 비해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대치에 비해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환자의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론 환자의 높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의사로서 최대한의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직연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 한 10년 전에 있는 안면거상 방법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심층 안면거상 플레인 페이스리프트라는 방식으로 안면거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심층 안면거상은 피부, 스마스 박리, 유지인대, 절개를 포함하는 수유기입니다. 아마 수술하는 사람마다 조금의 변형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당기고 싶어하는 부분에 충분한 절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스라는 피부 말고 피부 안쪽에서 근육을 연결해 잡아주는 피부 특수층을 따로 박리를 합니다. 얼굴이 처진다는 것은 이 껍질뿐만이 아니라 내용물, 즉 스마스층 그리고 그 안쪽까지 같이 늘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겉껍질만 당기면 잘 유지가 되지도 않고 모양도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스 박리를 진행하는데 스마스 박리는 최대한 얼굴의 앞부분 중안부까지 하는 것이 좋은데 대체적으로는 중안면에서는 팔자 전까지 그리고 하안면에서는 입가 전까지 스마스 아래로 박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얼굴을 잡아주는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광대 유지인대와 교근 유지인대를 같이 끊어줍니다. 안면 거상은 목 부분의 리프팅도 포함하게 되는데 목 부분의 스마스에 해당하는 넓은 목 근육, 활경근도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목 앞부분에 늘어진 활경근이 세로주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을 때는 턱 밑에 절개를 하여 근육 묶기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스마스 박리를 끝까지 하는 다른 안면거상 수술이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교과서에도 소개가 된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에는 이제 늘어진 피부만을 당기는 안면거상술이 있고 박리 없이 스마스를 실로 당기는 막스 안면거상술 그리고 스마스를 그냥 자르기만 하는 스마섹토미 안면거상술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에서 임상 경험상 안면거상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심층 혹은 다층 안면거상 정도, 즉 스마스 박리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려하는 것은 얼굴이 최대한 작아지는 방향으로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쁘거나 잘생긴 배우들이 나이가 들어 중년이 가면 다들 얼굴에 살이 최대한 없이 작은 체중과 적은 얼굴 살을 유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에 부피가 적은 것이 무조건 노화를 늦추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리프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의 부피, 즉 내용물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수술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 턱 밑이나 팔자 위에 지방 흡입, 그리고 심부볼에 심술보의 지방 제거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스라든지 피부에 그 남는 여분을 최대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필러, 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하는 야매 시술을 받은 것 때문에 얼굴 처짐이 더 가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제거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구조가 젊은 시절처럼 밀착이 되어야 얼굴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연부 조직과 골격의 밀착도가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지고 사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이물질 주입이라든지 양악수술, 암만 윤곽에 의해 골격과 연부 조직이 서로 느슨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안면 거상을 통해서 골격에 피팅 시켜줘야지 얼굴이 작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슨해진 연부 조직을 밀착시키는 대신에 사이사이에 지방이나 이물질을 주입해서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밀착시키고 남는 조직을 이만큼 제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물질이라든지 심부볼 등 남는 조직도 충분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최대한 많이 리프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면거상에서 자연스럽게 당긴다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 코 성형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적당 크기와 높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안면거상에서는 조직이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당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많이 당겼다고 어색하지 않고요. 안면 거상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어색한 어떤 모습들은 피부만 많이 당겼을 때 아니면 혹은 맞지 않는 방법으로 당겼을 때 어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김학용 원장님이 수술할 때 진짜 많이 당겨줘요. 진짜 많이 당겨줘요. 그게 사실 그러면은 많이 당기면은 사실은 많이 당겼다가 조직이 너무 많이 당겨서 어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이 당길 때 그 많이 당기는 게 피부를 많이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안쪽을 많이 당기기 때문에 설사 너무 많이 당겼더라도 그래서 흉살이 많이 늘어났더라도 그거는 피부 아래쪽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학용 원장님 수술하는 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예쁘게 잘 나오고 회복도 빨라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다층 안면 거상이라고 그랬어요. 멀티플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층을 아까 그 얘기하는 그 귤껍질로 치면은 노란 층, 하얀 층을 다 각각 박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스마스를 당겨주고 또 아래층에 있는 부분을 여러 층으로 당긴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나왔어요. 사실 내가 레지던트 할 때 또 이미 그때도 이미 이 스마스라는 것은 벌써 스마스 했고 클래식하게 피부 당겨주는 수술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미 그때부터 그랬다고 한 오래전서부터. 근데 그때랑 이 안면 거상이 발전한 게 지금 발전한 게 사실 그때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게 안면 거상이라는 게 그 아까 이제 100년 됐다, 100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로 시행되는 국가가 지역이 미국이에요. 미국과 유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삶의 그 라이프 퀄리티가 높은 사회에서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고. 굉장히 연구 많이 해서 그 1년에 그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서 이 안면 거상에 관한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발전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발전하겠지만 요즘에 이제 더 발전한 부분은 심층 안면 거상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아까 얘기하는 노란 부분하고 하얀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그 깊은 층만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층을 분리한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느슨해진 피부가 이제 겉포장이라고 한다면 속포장, 왜 우리 택배 받으면 겉에 포장이 있고 속에도 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택배는 막 이렇게 흔들면은 그게 그 안에서 돌아다니지만 인체나 조직은 바깥쪽 겉포장하고 속포장이 밀착돼 있죠. 나이가 들면은 그 겉포장하고 속포장이 느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 피부만 한다는 것은 피부만 당겨준다는 건 그 전통적으로 피부 겉포장만 다시 타이트하게 해주는 거죠. 느슨해진 속포장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속포장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당길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이 이완된 내부 근막까지도 다 타이트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심층 안면 거상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안면 윤곽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보정 속옷 또는 이 땡김이라고 하죠. 이게 잡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압박봇을 옷에다도 있고 또 요즘에 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러고 자요. 그럼 아침에 얼굴 안 붓는다고 저런 게 있는데 저런 보정 속옷을 바깥에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속에다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에서 피부만 당겨주게 되면은 일단은 이 실루엣이 다 보이죠. 실루엣이 다 보이죠. 그리고 이 단추는 터질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게 텐션이거든요. 긴장이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여기 이 중간에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걸리게 되면 와이셔츠는 이렇게 터지지만 우리 인체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요. 흉터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안쪽에를 제대로 속 포장을 해결하지 않고 바깥쪽 포장만 이렇게 무리하게 당기면은 아까 김학영 원장님 말씀했듯이 흉살이 넓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 겉옷을 입기 전에 안쪽에다가 보정 속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압박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옷을 통해서 그 안쪽에 속 포장을 단단하게 해주면 느슨한 조직들이 볼륨을 줄일 수가 있다. 밀착해서 볼륨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를 입고 겉옷을 입게 되면은 훨씬 겉옷에 맵시가 낮고 자연스럽겠죠. 바로 심층 안면 거상이라는 것은 이 얼굴 안쪽에다가 얼굴 안쪽에다가 보정 속옷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 피부를 당기는 거랑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 포장을 당겨준다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의 수술은요, 복부 성형할 때도 적용이 돼요. 복부 성형 이렇게 뚱뚱해지면은요, 이 초콜릿 복근이 이렇게 예쁘게 운동 많이 하면 이렇게 보이는 이 초콜릿 복근이 뚱뚱해지면 말이죠. 중간에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근의 다이아스테시스, 복근이 이렇게 이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내시경을 통해서 요 안쪽에를 아까 내시경을 통해서 근육을 안쪽으로 이렇게 조여준다고요. 마치 내부에다가 피부 아래쪽에다가 보정 속옷을 콜셋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는 텐션을 걸리지 않게 하고 안쪽에만 텐션을 걸어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복부 성형에서도 있고, 당연히 그것과 비슷하게 안면 거상에서도 심층을 당겨줘서 내부에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고정을 하면 아까 이렇게 약간 내부 안쪽에서 이런 흉살이 넓어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효과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비슷한 수술이 또 뭐가 있냐면 지방 흡입하잖아요. 흡입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방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이 흡입돼서 없어진 자리에는 흉살이 생기거든요. 신생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콜라겐이 주로 된 신생 조직인데 그게 바로 흉터예요. 흉터가 바깥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속 안쪽에 지방층 안쪽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지방층 안쪽으로 밧줄처럼 생긴다고요. 그게 여러 방향으로 그물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니까 그물 모양으로 그 굵은 밧줄처럼 된 흉살의 코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복부 같은 데를 압박을 해주는 거죠. 둥글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코르셋, 보정 속옷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얼굴에서 왜 레이저 리프팅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레이저 리프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초음파 가지고 피부를 타이트하게 해주는 거 있고, 또 피부 자체를 타이트하게 해주는 거 있죠. 타이트하게 해준다는 뜻이 뭐예요? 아까
그 포장을 밀착시킨다는 건데, 피부과에서 이제 하는 이런 레이저 시술들이 다 같이 피부를 타이트해서 밀착시켜 준다는 거죠. 단지 그거는 바깥쪽, 제일 바깥쪽을 타이트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쪽을 이렇게 보정 속옷처럼 타이트하게 해주는 거하고는, 그거는 강도면이나 자연스러운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안면거상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효과도 제일 크고, 그래서 다른 동안 성형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 마찬가지로 이제 목에 있는 부분에, 목에 있는 여기 아까 이 목에 있는 활경근이라고 하죠. 넓은 목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그걸 양쪽에서 묶어주는, 콜셋처럼 묶어주는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처짐을 해결해주고 바깥쪽 피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텐션을 그렇게 가하지 않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흉터에는 매우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예들은 되게 많아요. 남자들이 이게 조끼 입잖아요. 남자들 이게 일종의 남자들의 콜셋이거든. 그래서 이게 배 나온 거 배 나온 거 이렇게 압박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 겉옷은 텐션을 주면은 웃기잖아요. 이렇게 소세지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세지를 속으로 감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콜셋 같은 것도 이게 그 조끼가 바로 그런, 정장 조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술 재수술 상담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 불만족이 대부분의 이유고요. 물론 잘된 수술이고 환자 결과치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결과치가 조금 낮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재수술 상담할 때 보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안면거상 재수술 하러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저는 칼귀 여부를 먼저 봅니다. 수술 후 칼귀 변형이 왔다면 스마스를 안쪽 깊이 박리하여 당기는 심층 안면거상이 아니라 피부만 당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만 당기고 안에 더 받쳐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얼굴이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귀가 당겨지면서 칼귀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귓볼에서는 칼귀 변형이 온다고 한다면 귀 앞쪽에서 는 안쪽에서 당기는 심층 안면 거상을 하지 않고 피부만 당기는 수술을 한다면 귀 앞쪽 흉에 장력이 걸리면서 흉이 넓어지고 저역외선도 귀 앞으로 당겨지면서 흉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얼굴의 어색한 모습을 보는데요. 스마스 등의 내용물을 당기지 않고 피부만 이렇게 당겨버리면 속 내용물의 처짐은 그대로 있고 피부만 당겨진 모습으로 얼굴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은 그대로 있고 피부만 당겨지면서 귀 근처의 피부는 얇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어색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보이는 소견도 있습니다. 심층 안면 거상을 하면은 장력이 우리 스마스 박리한 곳, 즉 얼굴의 앞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스마스 박리 없이 안면 거상을 하면 장력이 이 스마스층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피하 박리한 이 귀 근처의 피하층에 섬유화된 흉사의 소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 리프팅을 한 히스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에 정체불명의 실들이 발견되었을 때 스마스 박리 없는 안면 거상을 했구나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심층 안면 거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에는 그 아까 노란 껍질하고 흰 껍질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노란 껍질하고 흰 껍질을 분리를 안 하고 지금 여기서처럼 요 앞쪽까지는 피부 박리를 하고 요 안쪽에서 깊은 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피부하고 피부하고 안쪽하고는 박리를 안 해. 예. 그러면 어떤 점이 좋냐 하면은요. 일단은 수술이 빨라져요. 수술이 빨라지고 또 여기 피가 고여
고이거든요. 약간씩이라도 고이죠. 피가 고이더라도 깊은 층의 피가 고이면은요, 멍이 훨씬 더 빨리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멍이 오래가, 내가 멍이 오래가.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진짜로 혈액이 잘 응고가 안 돼. 그런 그런 분들이 이제 멍이 오래 가고요. 또 한 분들은 어떠냐면 피부가 너무 얇은 거지. 그래서 피부 아래쪽에 출혈이 생기면 그게 완전히 다 흡수될 때까지 멍이 끝까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층 안면거상은 피부하고 그 심층부, 그러니까 스마스층하고 사이를 박리하지 않아요. 최신 트렌드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김학영 원장님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피부 아래쪽은 박리를 안 하고 깊은 쪽만 박리를 하기 때문에 설사 거기가 피가 고이더라도 멍이 훨씬 더 빨리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흉살이 여기서는 요 앞쪽에 생긴다는 거죠. 흉살 있지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라인에 가까이 가서 당긴다는 거죠. 이거는 이 지금 전통적으로 피부 당겨주는 거는 귀 주변에서 당기게 되니까 팔자주름이나 이 마리오네트에서 훨씬 더 멀리서 당기게 되거든요. 근데 심층 안면거상은 훨씬 더 가까운 데서 당기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하던 전통적인 안면거상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한 거고요. 또 얼마 전까지 하던 스마스 층을 따로 박리하는 것보다 스마스 아래쪽만 박리하고 그 위쪽은 안 하고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회복 기간도 빠르고 수술 효과도 좋고요. 또 뭐 있지? 안전하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수술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랬냐면요. 5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 그분 그렇긴 한데 사실은 어쨌든 이 멀티플레인으로 완전히 그 스마스를 앞뒤로 다 박리하는 것보다 그 아래쪽 부분만 박리하는 게 수술 효과도 더 좋고 또 부작용의 가능성도 적고 또 회복도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의 그 트렌드고 그걸 이제 젊은 의사들도 많이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요즘 간혹 보면 광고죠, 광고. 최소 절개 리프팅으로 2, 3cm만 절개해서 스마스를 당겨 올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광고가 아니고 이 광고 전문가들이 하는 광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마스라는 게 너무 유명하니까 스마스를 안 당기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리프팅에서. 그래서 스마스를 얘기를 하는데 스마스라는 거는 아까 피부 아래쪽에 있는 조직이에요. 당연히 실리프팅 하면 스마스를 당기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근데 의미 있게 당긴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스마스도 아래쪽에 그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아래쪽에 고정인대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걸 풀어주지 않고 바깥쪽에만 당긴다는 거는 그거는 최소 절개를 하든 뭐 실로 하든 그건 그냥 이렇게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게 고정인대거든요. 고정인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정인대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지 않고 한다는 거는 2, 3cm 가지고 이거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스마스를 당기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심층 안면거상, 다층 안면거상하고는 다른 얘기고 그냥 실리프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심층 거상, 그러니까 스마스 거상이 되려면은 사실 그 고정인데 한 군데 풀어서는 안 되고요. 이 앞쪽에 있는 광대 고정인데 또 교근 고정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대략 귓볼에서부터 귀의 위쪽까지는 절개를 해야지만 그 스마스를 의미 있게 박리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앞쪽 부분만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최소 절개라고는 안 하고 쇼스카, 이렇게 흉터를 줄인다, 쇼스카라는 방법들이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뭐 여기 2cm, 3cm, 2cm, 3cm 요 정도 절개해가지고 스마스를 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심층 안면거상, 스마스 안면거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뒤쪽도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요 넓은 목근은 이 목과 턱 밑에 있는 부분을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요 아래쪽 턱 밑하고 요 귀 뒤쪽 부분을 절개해서 이 아래쪽으로 처져서 내려온 넓은 목근을 앞뒤로 당겨 고정해서 역시 보정 속옷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최소한의 절개는 요 앞쪽 부분, 귀의 앞쪽 부분이라든지 귀의 뒤쪽 부분이라는 거 정도는 절개를 해줘야지 그냥 2, 3cm 해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실리프팅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제 질문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민들레님이 얼굴이 처져서 고민이신데 전신 마취를 하는 건가요? 수술은 몇 시간 걸리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안면 거상, 심층 안면 거상 수술이 전신 마취를 하냐고 여쭤보신 것 같고요.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아주 고령이 아니신 아니신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해서 수술 진행 가능합니다. 수술 시간은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술 시간은 사실은 의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층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은 피부하고 스마스층도 또 박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늘어나죠. 예. 그게 뭐 장점이라고 그걸 하셔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대략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저희는 조금 심층 안면 거상을 통해서 그 수술 시간은 좀 줄이고 좀 더 멍 같은 거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냐 수면 마취냐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수면 마취로 하셔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면 저희 마취과 원장님의 방침이에요. 좀 비교적 영 시니어란 말 쓰더라고요. 영 시니어들은 수면 마취로 가능하세요. 네, 근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 대략 한 70대 후반 정도, 7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수면 마취보다는 안전하게 기도에다가 튜브를 그 안전선을 만들고 하시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 마취과 원장님 방침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신 마취는 위험하고 수면 마취는 안전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전신 마취보다 수면 마취가 사실 이제 응급 상황엔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젊은 분들은 영 시니어들, 그러니까 70대 이전 분들은 대부분 수면 마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유라님께서 심층 안면 거상도 미니 안면 거상처럼 일부만 거상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심층 안면 거상은 수술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고 미니 거상은 절개 부위를 원하는 곳만 해서 똑같이 심층 안면 거상의 방식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만큼 절개해가지고는 그게 총 2세 절개로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귀 앞쪽 부분은 이렇게 귓볼을 포함한 귀 앞쪽 부분은 절개를 해야지 아까 의미 있는 스마스 아래층 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적으로 2, 3cm 폭만 당기면은 당겨지는 부분은 많이 당겨지고 그 옆쪽 부분은 안 당겨져서 우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고무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운동할 때 쓰는 그 고무 밴드 같은 걸요, 부분만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하고 울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층 안면 거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그 정도의 최소한의 절개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다 미니로 가능한 거죠. 네.
주하영님께서 얼굴에 살이 많고 팔자주름이 많이 처진 편인데 거상 때 이쪽 부분의 지방도 같이 제거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고요. 지방이 많은데 거상을 하면 부분 볼록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방이 많은 부분, 특히 이제 목이라든지 팔자 위 부분 이런 데 지방 많으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그리고 아니면 심부볼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방 제거는 같이 하면서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야지 얼굴이 작고 앞으로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효과도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데 거상을 하면 부분 볼록해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남는 지방을 다 제거하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 볼록해지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부분 볼록해진다는 게 울퉁불퉁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경우에 사실 생길 수도 있느냐 하면 얼굴에 이전에 이물질을 주사하셨거나 제거하지 않은 이물질을 주사하셨거나 또는 지방 주입을 너무 얕은 층에 하셨거나 그리고 아까 아큐스컬프라고 하죠. 아큐스컬프 피부층에 얼굴에 지방 흡입하는 거 있어요. 지방 흡입을 하셨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울퉁불퉁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의사가 조심을 해야 하고요. 초기에 약간 그런 굴곡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굴곡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많이 개선이 되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받았던 그 이물질 또 지방 흡입 또 지방 주입을 너무 얕은 층에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전혀 받지 않으신 그냥 일반 지방이다 그런 경우에는 울퉁불퉁하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초이님께서 60대이시고 팔자주름이 제일 고민인데 팔자주름 없애려면 안마음 거상하면 되냐고 물어보셨고요. 얼굴 살이 많은 편이라서 살 때문에 거상 효과가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수술 전에 살을 빼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상담할 때 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살 빼고 수술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하시는 게 노화 방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는 수술을 하고 하시든, 하기 전에 하시든, 뭐 하시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요.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인 경우에는, 수술 중에 턱밑이라든지 팔자 쪽 지방 흡입을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살이 많으신 편이면 제 생각에는 안면 거상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빼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와 수술의 전후 관계를 그렇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쵸. 빼고 오시라고요. 아니 뭐 그거 살 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팔자주름이 제일 고민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팔자주름이라는 게 아래쪽 팔자주름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 조금 위쪽 팔자주름은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좀 약해요. 예. 안면거상은 기본적으로 코에서 우리가 안면거상 그러면 얼굴 전체에 주름이 다 펴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얼굴 전체 주름이 다 펴지는 게 아니라 대략 이 콧볼 있는 데서부터 목의 요 정도 그 정도가 효과 있는 거고 이 인중 안쪽으로는 또 당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 수술 왜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목 턱선과 볼살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턱선과 볼살을 올려주는 거죠. 팔자주름이라는 게 팔자주름이 파고들어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팔자주름 위쪽 살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팔자주름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팔자주름 위에 이렇게 높은 언덕이 생기고 팔자주름은 상대적으로 깊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팔자주름에다 뭐 자꾸 뭐 집어넣으시면은 입이 튀어나오는 원숭이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면거상이 답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팔자의 위쪽 부분은 당기는 부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고 팔자주름의 아래쪽 부분은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레모니 님께서 거상 방법이 다양하던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딥플레인 말고 듀얼 플레인 안면 거상도 있습니까?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딥플레인이나 듀얼 플레인 모두, 그러니까 다층 안면 거상이랑 심층 안면 거상이랑 모두 스마스를 최대한 박리를 해서 얼굴 중앙까지 최대한 박리를 하는 방식인데, 딥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박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깊은 층으로 가서 쭉 얼굴 앞까지 박리를 하는 방식이고, 다층 안면 거상, 즉 듀얼 플레인 안면 거상은 아예 층층이, 그러니까 피부 아래층도 앞부분까지 박리를 하고 깊은 층도 앞부분까지 박리를 하는 안면 거상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심층 안면 거상, 즉 딥플레인 안면 거상을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다만 표층, 얼굴 표층에 뭐 잔주름이 많거나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얼굴 전반적인 처짐보다 더 중요한 경우에는 그냥 표층에 잔주름 뭐 이런 거 개선을 조금 더 원하는 경우에는 듀얼 플레인, 즉 다층 안면 거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최신 트렌드는 딥플레인이에요. 제가 사실 지금 그 20년 전에 썼던 논문, 제가 맨날 자랑하거든요. 그 20년 전에 미국 성형외과 학회, 그게 이제 멀티플레인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멀티플레인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트렌드였어요. 안면 거상 중에서 요 슬라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때 당시엔 트렌드였어요, 이게. 근데 요 이제 그 안면 거상이었죠. 이게 1999년이거든요. 이 안면 거상인데 사실 그 이전에도 멀티플레인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왔는데 최근에 논문들은 그 위쪽 박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아래쪽만 해도 된다. 라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효과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깥쪽 피부 아래쪽하고 피부하고 스마스층 박리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물론 이걸 그러니까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복 기간도 빠르고 또 불필요하게 흉사를 스마스 아래 위쪽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김학영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김학영 원장님이 훨씬 더 그 심층 안면 거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그 최신 수술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윤희님께서 왕자 복근 성형도 해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답할게요. 네. 왕자 복근 성형이 한때 근데 그거 되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돼요, 그거. 왕자 복근 성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거는 복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지방만 뺀다고 해서 복부가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안쪽에 있는 복근이 이게 살찌면서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나이 들면 더 벌어지고 젊은 사람도 살찌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복근의 안쪽 엣지를 서로 붙여준다는 뜻이고요. 그게 바로 목에 있는 넓은 목근을 앞쪽에서 붙여주는 코르셋 성형하고 아주 유사하고 사실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복근 성형술은 하죠. 복근 성형술은 아니지만 그게 왕자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고 배가
넓어진 것을 이렇게 홀쭉하게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80님께서 20대일 때 이중턱 지방흡입을 했고 현재 30대인데 피부가 처졌다. 안면거상술이 효과적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목이 이렇게 피부가 처진 경우에는 굳이 얼굴까지 절개를 해서 안면거상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30대면 비교적 비교적이나 많이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피부가 문제가 된다면 이 귀 뒤쪽만 절개해서 피부를 리프팅 해주면 처진 피부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히든 리프트라고 합니다. 귀 뒤쪽에 절개를 해서 이 목 부분의 피부와 그 안쪽에 활경근을 당겨주는 수술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원래 이중턱 지방흡입 하셨다면 그 효과가 되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중턱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 피부가 턱 밑에 이렇게 천정에 딱 올라가 붙어야 돼. 쫙 올라가 붙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느슨해지면은 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는 그런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꼭 안면거상술 아니고 뭐 실을 넣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30대라면 아직도 30대시라면 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안면거상술이 가장 효과적인 거죠. 하지만 좀 그거보다 뭐 이 엘라스틱 꿈이란 실을 넣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코즈 0301님께서 얼굴 살이 없는 편이고 피부는 얇으시고 그리고 심부볼이랑 턱선이 약간 무너진 상태입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이고 미니 거상만 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제 나이엔 무조건 전체 안면 거상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정말로 턱선까지 무너지신 거면 이 앞부분만 리프팅하는 얼굴의 앞부분, 윗부분만 리프팅하는 미니 거상을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은 60대 후반이시고 턱선이 무너지셨으면 사실 목 부분이 안 처졌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 부분은 오히려 턱 라인보다도 더 금방 노화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은 그냥 얼굴 전체 안면 거상을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60대 후반이시면은 뭐 사실 이게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건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처짐은 이거는 누구한테나 오는 건데 사실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훨씬 적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꼭 할 필요가 없는 수술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적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효과가 좋으실 거고, 뭐, 진짜 앞쪽 부분, 심부분이랑 턱선만, 약간 무너지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하셔도 되죠. 당연히. 그 부분만 하셔도 되고,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작은 범위로 수술하셔야 된다, 하시길 원하시면 당연히 그걸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그 성형외과 왔더니 난 요만큼만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내가 그게 제일 싫어하거든. 내가 그거 정말 제일 그러지 않아 그런 의사로 비춰주는 게 제일 싫거든요. 나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래 위로 앞뒤로 다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냥 사실은 이 수술 자체가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존중해드려도 좋겠다. 그래서 미니 거상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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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엔젤님께서 50대 중반의 여성이고 뭔가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볼이 처진 것 같고 전체 거상보다 미니 거상으로 해보고 싶고 회복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 어느 정도 다녀야 되는지 지방에서 자주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수술하시고 당일날 퇴원하시고요. 집에 가셨다가 3일 있다 오세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압박을 풀고 일주일 있다가 실밥 풀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한 1주, 3주, 10주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일이고 상처가 덧나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략 이런 스케줄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안면거상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했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